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바퀴. 준바퀴 금바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비가 지나고 여름이 거의 시작되는 날씨죠. 맞아요. 그러니까 꽃 다들 보러 다녀오셨나요? 너무 일찍 펴가지고. 맞아. 그래도 너무 빨리 지더라고요. 진짜 속절없이 그냥 거의 일주일 반짝 예쁘더니 맞아. 이제 나들이 가야겠다 했는데 벌써 졌어. 네, 맞아요. 저도 저 집 근처에 있는 천에서 뭐 4월 8일 날 축제한다 이랬는데 그때 이미 갔더니 다 이미 없더라고요. 첫 주에 이미 3월 말부터 맞아요. 이제 여름 오겠네요. 네. 이제 더워지는 게 좋아요. 우리 작년 늦여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 그랬던 것 그때 같아요. 같아. 8, 9월 막 그때쯤에 시작했었어. 1주년 우리 파티 아닌가? 아니 이제 조금 더 아, 있다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있다가 우리 조금 있다가 제대로 한번. 엄청 좋아해. 아니 몇 달 좀 남았고요. 근데 여름 하니까 생각이 났어. 아 우리가 이때쯤에 시작했었구나.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려는 게 조금 보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 추천이었고요. 섬에 있는 서점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에브리얼 제빈의 책이고 영어 제목이 The Storied Life of A.J. 피클리인데요. 이제 뭐 영어 제목으로는 그냥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이야기된 삶. Storied Life니까 AJ의 이야기된 삶이라고 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번역을 한국어로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원제보다 번역기 더 완전 유니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책 처음에 추천해 주시고 나서 그 제목을 보는데 제목부터 원래 전 제목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는 않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서점이라는 것 자체도 좋았는데 그 서점이 섬 안에 있다. 그게 딱 제목에서 느껴지니까. 근데 영어 제목은 의외로 또 되게 단순했어. 맞아. 그리고 한국말이 라임도 되잖아. 섬에서 서점. 랩하려고 그랬는데 치읓 치읓. 섬에서 서점. 섬 서점이 단어가 예쁘게 맞아. 되는 것 같아서 참 제목 잘 지었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내를 떠나보낸 책 주인이 이야기인데요. 앨리스라는 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J 피클리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사람 중심이라기보다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점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희귀본 타마레인이란 초판을 도난당하고 그리고 아기가 갑자기 나타나요. 서점에 누군가 이 아이는 서점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모와 함께 마야라는 아기가 버려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해변 근처에서 그 아이 엄마는 자살을 한 상태로 주검으로 발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뭐 젊은 미혼모의 자살, 그다음에 마야라는 아기, 타마레인이라는 초판 도난 사건들로 시끌시끌해지면서 조용한 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소설책입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우선 저는 소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성이 좀 잘 짜여져 있다. 그리고 초반에 사실 조금 읽는데 제가 잘 안 넘어갔었는데 한 그 부분만 좀 다시 읽고 넘어가니까 너무 잘 쓰여진 거예요. 가볍? 되게 잘 쓰여졌다는 느낌 받았고 약간 로맨스인가? 추리인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결로 읽었는데 저는 사실 추리 소설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도난당한 것은 그냥 큰 흐름사의 어떤 약간 작은 이벤트로 읽었고 저는 완전 로맨스 소설로 읽었어요. 이게 마야라는 아기가 등장하면서 성장 소설인가에 중심을 둘 수 있거든요. 장르로 굳이 따지자면 성장 소설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준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추리로 가기도 하고 로맨스 여기 러브 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가 한 책인데 이 책 안에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다. 맞아요. 치정. 제일 확 와닿는 단어인데. 시작이 그치. 그다음에 추리, 이 범인 누가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러브 스토리도 있고 또 아이가 자라는 게 너무 금방 크지 않아요. 마야라는 아이가 2살에 입양이 됐는데 막 갑자기 막 학교를 가더니 졸업을 하고 저 앞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내가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나 이랬었어요. 네. 저는 약간 제가 굳이 장르를 친구들한테 어떤 책이라고 설명한다면 저는 약간 빨리 감기한 대하소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하소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AJ라는 사람의 그쵸? 인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딸의 인생도 이렇게 성장소설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고, 그렇지만 대하소설은 뭔가 굉장히 길고 호흡이 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혔어요. 이 구성도 되게 좋았던 이유가 제가 이 책을 추천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스토리가 재밌고 안 좋은 건 정말 기호로 누구한테는 재미있고 안 재미일 수 있는데 구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소설 같았어요. 뭐 책 이야기하는 소설. 근데 뒤에서 앞에서 뿌려놨던 거를 다 줍줍하면서 맞아.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똑똑한 작가다. 맞아요. 그게 되게 허접하지가 않았어요. 쓸데없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음. 등장인물부터 해서 뭐 손님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이 작가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저랑 똑같아요. 남자 아니야? 여자예요. 여자분이세요. 나 지금 알았어. 저도 왜 약간 편협한 건가 이거? 저도 남자지. 당연히 왜냐면 남자의 화자로 이야기가 중심이 되니까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 좋다. 뒤를 딱 봤는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분이 작가고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리고 하버드 출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똑똑한 사람 좋아하잖아. 역시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이 있어요. 약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저 하버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뜨개질 마무리 잘 된 책. 코 하나 안 빠진 책.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작가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저도 이 구성이 좋다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오바키님이랑 같이 이제 오는 길에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음악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잘 만든 영화도 그렇고, 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순간순간의 재미와 어떤 그 순간의 그 이벤트들이 어떤 확 몰입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책 한 권을 잘 읽었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중요한 점이 어떻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 같아. 근데 이 책이 정말 너무 완벽한 구성이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놓치지 않았죠. 맞아요. 글의 필력에 힘을 놓지 않았고 이분은 손 가는 대로 쓴 게 아니야.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 맞아. 계획이 있었다. 계획을 이미. 하고 쓴 거야. 처음에 등장인물 할 때부터 이 등장인물이 끝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완벽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큰 느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본적인 생각은 성장이 서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작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렇지. 만약에 마야가 중심이었으면 성장을 다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각 마을 사람들의 입장 중심으로 축을 나누었기 때문에 좀 필요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없는 담백한 하지만 그 안에 감동도 있는 너무 찬사인가? 나는 아니 근데 나는 저도 인생에서 약간 좋은 책이 맞아. 생각해. 덧붙이자면 되게 입체적이에요. 맞아요. 이런 주인공 다각도. 그냥 주인공 자체를 정말 입체적으로 그렸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넣었어요. 맞아. 저는 그걸 되게 좀 좋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트라가 없었어. 되게 맞는 말. 이거는 보면서 이걸로 TV쇼를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주인공에 포커스된 게 아니라 그 주인공 주위의 사람들까지 하나의 각자의 사연과 그 심경 상태가 다 달라. 그 점을 읽는 게 이 책이 또 재밌는 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AJ가 아내의 슬픔으로 서점을 혼자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책에 대한 주관도 엄청 뚜렷해. 돈 벌 생각이 없나 봐. 근데 약간 보면서 지난번 우리 익명의 중독자들이 보면 좋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맞아. 그것도 떠오르면서 이분도 되게 특이한 여기 공감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좋은 책 기준이 있었어요. 안 좋은 책이었나 뭐였죠? 이거 되게 웃겼던 게 그 오바키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표시한 부분이고 준마키님도 이 부분을 몇 번 다시 읽었대요. 맞아. 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짧게 이분이 어떤 책을 싫어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책 속의 페이지는 25페이지고 싫어하는 걸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말물, 죽은 사람이 화자거나 마술적 리얼리즘을 싫어합니다. 딴에는 기발하답시고 쓴 실험적 기법,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짓에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나 뭐 그런 전 세계적 규모의 심각한 비극에 관한 소설은 다 마뜩 찾거든. 부탁인데 논픽션만 가져와요. 문학적 탐정 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니 하는 장르 잡탕도 싫습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 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린이 책. 이 부분 재밌네. 왜냐면 뒤에 바뀌잖아. 그러니까.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가를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400쪽이 넘거나 150쪽이 안 되는 책도 일단 싫어요. 이거 약간 우리 나오지 않아? 깔아놓은 거야, 깔아놓은 그치? TV 리얼리티 쇼 스타의 대필 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물이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이 뒤에도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실 되게 약간 공감하면서 봤어요. 어디가 공감됐어요? 어디가 좋았을까?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런 것도 좋고 이종 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도 드물어요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교배를 되게 잘 시켜놨어 자기 그쵸. 책에다가는. 그러니까 정말 허구의 인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뭐라 그랬지? 그 고집센 그 정말 츤데레 아직은 츤데레적인 요소가 없지만 맞아. 그런 요소의 캐릭터 설정을 너무 잘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책을 싫어하는지 보여주면서. 너무 뾰족한 사람이죠. 맞아.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 취향 되게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단편을 언급했을 때 단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책의 분량도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기억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쨌든 경험을 했으니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모든 이 소설에 거의 복선과 같은 이게 다 변화잖아. 맞습니다. 완전 크게 변하는 거. 네. 부분이고. 그냥 아이들 서적 같은 거 취급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아이에겐 눈물 짜는 거 싫대. 근데 자기가 이거 약간 나중에 스포 되나요? 이거 아닌가? 다 들어. 저희 오늘 방송에 약간 스포 있습니다. 많이 나중에 진짜 스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성장, 고아를 키우잖아요. 어쨌든 버려진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단편집도 자기는 안 읽을 것처럼 얘기해놓고서는 마야 내가 널 키우면서 단편을 안 읽을 수가 없었다. 널 키우면서 어떻게 단편을 읽겠니?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부터 깔아놓은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되게 잘 정해놨네요. 그러니까 구성이 좋다는 게 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의 복선. 얼마나 이 사람이 변하는지를 이 책 주제, 서점, 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이 또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더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서점을 운영하면서 마야 때문에 책의 목록도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야를 보러 온 그 아줌마들이 좋아할 만한 잡지도 들어놓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아동 서적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마야가 아닌 그러니까 싱글 대디로 마야를 키우는 사람이로서라기보다는 다른 주민들, 다른 이웃들 어떤 이웃이나 어떤 인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어밀리아지 않을까요? 맞아요. 나중에 출판업, 출판 세일즈맨이었죠. 세일즈맨. 저는 아무래도 마야인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고 확확 바뀌는 게 보이고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부분을 이렇게 발견해 내가니까 마야 때문에. 전 램비에이스 그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 그 사건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되게 귀중한 서라고 한 그 책. 테멀레인인가? 예, 테멀레인이
도난 당하면서 경관이 자꾸 방문하게 되잖아요. 사건 때문에. 경관이 결국에는 독서 모임 만들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약간 갑질이 있었어, 그치? 상사로서 뭐 이러면 뭐야? 약간 이거 그건가? 상사가 등산 모임 가자는 그 맞아, 느낌인가? 맞아. 주말에 뭐하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친구잖아요. 그 경찰 그 램비 에이스랑 AJ랑 같이 대화하는 것도 난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 경관이 바뀌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하고 책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이 수사점 주인이랑 그런 캐릭터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램비에이스가 기억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점점 비중이 커지더라고요. 이것도 또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뭐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인사하다가 처음엔 점점 이렇게 램비에이스의 삶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또 AJ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 그분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좋게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 나중에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맞아. 에밀리아, 에이미죠. 에이미도 처음에는 그냥 책 판매, 책 때문에 온 사람처럼 왔는데 결국 둘이 결혼하잖아요. 러브스토리가 난 갑자기 러브스토리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그랬던 게 처음에는 사실 그래서 이 에이미는 왜 처음에 나왔을까 나 이 생각을 좀 오래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서 등장을 안 해. 등장을 안 하고 저는 또 이제 앞에 한 40페이지만 2주 동안 읽었거든요. 책이 안 읽혀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꾸 떡밥은 던진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성도 모르겠고 줄거리도 모르겠고. 근데 서점이 오려면 오래 걸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야 맞다. 되고 이 서점은 판매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지. 계절이 지나야 오는 곳이라서 그래서 여기 편지도 쓰잖아요. 이제 서로 연애하면서 당신이 안 오면 너무 슬플 것 같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한 것도 이런 말 절대 안 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진짜 확실히 사랑의 힘이 또 다르구나. 그렇죠. 네. 되게 달달하게 읽었어요, 정말. 달달했어요? 뭐 공유 좀 해주세요. 어디가 달달했죠? 달콤한 거 글쎄. 씁쓸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아니 우리 왜 다 같이 로맨스물이라고 동의해놓고 왜 발을 빼시지? 있지. 근데 어디가 달달했지? 근데 어쨌든 그 어밀리아랑 그 어밀리아가 에이미니까 그러니까 등장을 하면서 로맨스도 뭔가 갑자기 그 마야 갑자기 크듯이 뭔가 확 전개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로맨스 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야라는 이제 그 딸이죠 이제 딸 키우는 그런 모든 장면이 그 AJ의 그런 시니컬하고 그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확확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감격적이었고 저는 이 책이 시작이 조금 힘들었는데 끝으로 갈수록 너무 묵직하게 찡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을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겪는 그 자그마한 그 삶의 이벤트들에 대한 감동을 이 책에서 묘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 마야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에이미를 만나면서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들까지 이게 어떤 책을 읽으면은 어쨌든 자기 삶에 이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에서 되게 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더 감격적이게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고. 근데 AJ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캐릭터 마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마야는 잘 컸어요. 그렇죠. 결국 글을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성장이 되게 좋았고 거기에 있어서 다른 캐릭터의 삶도 물론 해피엔딩이 아닌 삶들이 있었죠. 중간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이 AJ의 부인 니콜이랑 니콜의 자매 이즈메이 두 여자의 삶을 비교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독특한 시선이네요. 그렇죠. 이즈메이는 니콜의 이제 자매잖아요. 자매고 사실 이즈메이가 이 소설의 거의 뭐 키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건을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강력한 스포가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결국에는 이 이즈메가 그린 큰 그림 아니었어요? 맞아. 그러네. 아기를 버린 것도 미혼모가 이즈메한테 주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즈메는 그 아기를 서점에다가 버리고. 그치. 그쵸? 더 얘기도 되나? 뭐, 그래. 그리고 이 저길- 도난당한 책도 결국에는 이 여자 손에 의해서 도난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엑스트라 같고 조용 같고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이 굉장히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나의 삶은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랑 이 남편, 그 다음에 이 미혼모, 이 세 사람만 갖고 소설을 쓰라고 해도 한 권 나올 것 같아. 그렇다. 응. 약간 만약 TV쇼를 만들었어, 드라마를 만들었어, 그럼 이 책으로 우선 만들고 그 속편으로 만들 수 있는 스피노프로.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 그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약간 조연급 사람들의 이야기 또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데니엘, 그 남자죠. 그 남자도 작가예요. 나 이 장면도 기억이 나.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서도 자기 죽음을 묘사하더라. 글로. 죽음 순간도 이 장면을 글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죽으면서 와 대단한 장면이다 하면서 죽어요. 이게 정말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부분 저는 내가 지금 뭘 읽는 거지 싶었어요. 그 부분 죽는 부분 읽었을 때 이게 그 사람의 시선이야? 대단하다. 근데 왜 연기자들 직업병 있잖아요. 자기가 슬플 때 이 감정을 기억하려고 메모하는 사람도 있대요. 연기자들은 그런 강박이 있는 거야. 모든 새로 접하는 감정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기억을 하려고 쓰는 거예요? 네. 뱉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도 장례식에서 자기 너무 슬픈데 이 감정을 써야 돼 하고 막 썼다고. 그런 시각에서 이 작가도 프로페셔널 하긴 한 거지. 죽는 순간도 자기 죽는 순간을 시처럼 쓰거든요. 그 장면을 주마등 착 흘러가는 거를. 그래서 와 작가니까 이런 시각을 읽을 수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불륜 이야기가 있어요. 뒤쪽에. 이게 불륜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가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성장소설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각 챕터마다 소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 AJ가 딸 마야에게 책 소개를 해줌과 동시에 자기 당부의 말을 써주거든요. 그것도 이 책을 재밌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초반에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많은 책들이 등장하거든요. 영화나. 그런 게 정보가 없으면 책이 안 읽힐 수도 있겠다. 너무 모르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단편으로 중간중간 소개해줬던 책들 혹시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이 아빠가 딸한테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꽤 많아요. 그래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좀 공유하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몇 개는 우선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설명에 어떤 사람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나 그거에 반대한다. 어떤 의미로? 왜냐면 저도 그거에 처음에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이 문장이 좋았다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똑같은 부분 처음에 표시를 했다가 이거는 근데 이거 뭔데 판단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 그대로는 판단하긴 어려워.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니고 좋아하는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쨌든 준바키님과 오바키님 오래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과 함께 읽은 책들이 있고 어떤 책들 좋아하시는지 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 보여. 성향이 보여? 너무 보여요. 맞춰봐. 그래서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데 이게 한 권으로 판단하는 건 나는 그 미스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아래 나오는 또 어떤 설명이 뭐냐면 때로는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책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나 이건 너무 공감하잖아. 저도 그 표시해놨어요. 너무 너무 좋죠. 공감하잖아. 이 책이 그 책이었어요. 서점. 내 책 사놓고 여기 두 분은 어쨌든 오늘까지 읽어야 되니까 읽으셨잖아요. 저 이틀 전에 다 읽었어요. 네. 저는 내가 사놓고서는 2년 동안 못 읽었어요. 안 읽히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시기가 되니까 책이 날 부른 거야. 저도 이 책은 정말 너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책 중에 하나인 이유가 너무 좋은 타이밍에 나한테 찾아왔다. 지금 이 시기에 읽은 맞는 책. 맞는 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이 더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또 재밌다. 또 얘기해줘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저 또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알았어. 어째서 이 책은 저 책과 다른 걸까? 책이 저마다 다른 건 AJ는 결론은 내린다. 그냥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는 많은 책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때로 실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이따금 환호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네.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그냥 우리 믿고 인정해야 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또 환호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약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인생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도 아니잖아. 싫은 거 그럼요. 싫은 거지. 싫다라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왜 그럴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의 태도도 맞는 것 같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이 사람이 싫은 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의 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성숙한 어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준바키님 있으세요? 저는 있긴 한데 약간 지금 큰바퀴님 그거에 이어서 하자면 그 부분 되게 특이했어요. 에이미가 약간 병을 뒤집어서 적힌 제목을 읽는데 거기에 좋은 사람과 귤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억나요. 재밌게 읽었고 AJ가 딸한테 하는 것 중에 책 아까 좋은 사람 찾기 힘들다도 저도 약간 표시했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약간 레이먼드 카버 책을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 레이먼드 카버 책을 하면서 뭐 이 소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인데도 마야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뗄 수 없구나 하면서 또한 너와 아멜리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뭔가 약간 이런 해서 이 사람이 단편도 약간 좋아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단편 좋아하게 돼서 그걸 또 글로 쓰고 약간 이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 단편 좋아하게 되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레이먼드 카버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로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여기 마지막에 이거야 그냥. What time had I for novels, Michael?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설을 읽을 시간이 있었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책을 계속 읽는데 자기가 이런 게 되게 융통성 있는 것 같아요. 단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 또한 그 책이 자기를 부른 거야. 시기가 자기를 부른 거고. 맞다. 거기에 또 다른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 제가 좋아하는 단편 작가라서 근데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단편이 워낙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워낙 많아서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언어 유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트가 있어요. 작가 비틀면서 하는 것들 뭐 초반에 서점에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 사진 않고 시간만 보내다 가는 애들 얘기하는 것도 현실적이고 재밌었고 말장난도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레이먼드 카버가 말장난이 거의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은 그냥 영어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냥 그 언어 그대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성당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직 못 읽고 있어요.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대성당 어렵지 않고 그거 말고 다른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맞아. 그 단편 거기는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이렇게 허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어렵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단편에서? 그 사람의 개그를 못 따라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 그 작가의 호흡을 못 따라가서 잘 안 읽히는 부분 그런 느낌. 그리고 단편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끝난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대성당은 손에 꼽을 만한 것 같아요.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다고 I see. 그거를 받아친 상대가 너 못 보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하이 개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맛이 안 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비하할 수 있는 단어도 단어 유희로 좀 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비에트남 여자가 비타민을 팔아요. 이분 유머 알겠다. 나 약간 이런 유머 아재 좋아해. 개그 나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하거든. 진짜 되게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작가가 레이먼드 카퍼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 한국어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빠가 이제 암으로 죽잖아요. 맞아. 그때 딸하고 했던 대화 중에서 아빠가 사랑? 근데 딸이 왜 아빠 손 시려워? 장갑 필요해? 이렇게 한 게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love였는데 딸은 gloves? 맞아. 나 그 부분 읽을 때는 약간 생각했어요. 이거 영어 때문에 그렇게 언어 유희했던 부분이겠다라는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장난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을 때는 원서랑 비교해서 보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점은 너무 아팠죠. Love gloves. 그 부분이 그 love glove 하면서 하는 부분에 또 문장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읽어주세요. 진짜 뭔가 나랑 너무-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을 얘기해 거야. 주세요. 분명히 똑같을 건데 우리는 우리가 수집하고 습득하고 읽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그저 사랑이야.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 계속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해. 되게 가슴 아프고 이게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거의 나 결론처럼 읽었거든요. 이 책에 말하고 싶었던 점이 이거구나. 되게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멈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계속 읽고. 어떤 분 미쳐주셨어요, 준박이님은? 저는 그 부분 301페이지인데요. 이제 수술 다 받고 나서 이 주인공이 두뇌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마땅한 말을 못 찾으면 빌려 쓰는 거지. 딱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혼자라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결국 우리는 딱 단편 소설은 아니야. 그리고 보니 그의 인생의 그 말과 가장 가까운 것 같았다 하면서 결국 우리는 단편집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301페이지에. 제가 조금 중간에 좀 뛰어넘었는데 이 마땅한 말을 못 찾으면 빌려 쓰는 거지가 항상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그런 단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 그런 그 문장을 제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책을 만났을 때 너무 그 공감이 가는 거 많았어요. 예전에 명랑한 은둔자 읽을 때도 그랬고 맞네. 그래서 그래 내 감정을 표현을 못하면 책을 빌려 쓰자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여러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공감 가는 문장들을 읽을 때 나는 표현해내지 못했던 어떤 문장을 이 작가가 써줬구나.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좀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너무 또 마음이 참. 그래서 소설을 읽는 건가요? 맞아요. 소설이야말로 감정을 잘 읽어주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비문학과 문학의 어떤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맞아요. 더 감정을 건드려주는. 그쵸. 정말 갑자기 끝에 저도 이제 끝에 부분 다시 훑어보고 있는데 좀 막 문장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도 혹시 있고. 공유해 주실 그런 문장들 있으세요? 아니 다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해서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I will be a body without thought. 죽음을
나는 생각이 없는 몸뚱아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죽음을 생각을 하는 것도 난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문장들이 줍줍하고 싶은 문장들이 좀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끝에 가면 감동으로 끝나긴 하는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예스. 나중에 음. 또 아버지 당부했던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장면 어떤 거? 딸 마야가 책 상 받았을 때였나요? 네,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작가님 하면서 저는 맞아. 어쨌든 그 딸을 작가로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표현이 좋았어요. 나는 사실 거기서 아빠가 딸을 인정 안 할 줄 알았어. 나 약간 그걸 기대했어요. 왜냐면 너무 되게 막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잖아요. 음. 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딸을 지켜 세워주지 않을 줄 알았어. 나 이 부분이 제일 뭉클했던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아. 딸 마야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 이렇게 막 동료를 맞이하는 듯한 맞아. 서점을 방문한 작가를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다.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야.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선생님이 돼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자기가 키워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그죠. 그 존중해 주는 모습을 거죠. 네. 그 악수하는 장면에 담은 거잖아.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뭉클한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진짜 웃긴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작가 뭐 파티 뭐라고 하죠? 그 북파티 같은 거 하잖아 서점에서. 그 관객과의 관객이란다. 독자와의 독자와의 대화나. 이 카메라를 잡았어야 되네. 쭈바키님 지금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 카메라가 우리 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고 저 처음에 저 작가 왜 이래? 작가니까 봐줘야 되나 하면서 봤거든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 그럼요. 완전 기억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놀라셨어요? 그 작가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치. 그치. 나는 전혀 사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저도 읽다가 진짜 의심을 안 했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건 작가니까 이런 태도를 내가 봐줘야 되나? 작가는 되게 좋은 작가는 저런 애티튜드가 저렇게 쿨한 건가?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작가니까 용서해줘야 되나? 라고 보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지. 그것도 책 안에 또 다른 반전? 맞아. 그 작은 반전.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책 속에 책을 또 이렇게 넣어놨구나 생각을 했죠. 이게 작가 이름 없는 작가들이 갖는 애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작가가 쓴 늦게 핀 꽃? 근데 결혼식 때 그 구절 낭독하는 부분 저 좀 좋았어요. 저 기억나요. 혹시 읽어주세요. 잠시만. 근데 저 찾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기억이 확 나긴 하는데 어디였더라? 저도 이거 그냥 캡처해놓은 한번 거긴 봐주세요. 한데. 네.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책이 네. 300페이지여서 제가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은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립시킨다. 하지만 고립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다.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는 어느 날 당신은 차를 몰고 가리라. 그리고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는 어느 날 그가 혹은 그녀가 거기에 있으리라. 당신은 사랑받을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결코 혼자가 아니기를 선택했기에. 나 눈물 나. 누구 결혼식에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진짜 눈물이 이거 너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약간 축사로 너무 좋지 않아요? 같아. 내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 나 오늘 물티슈. 눈물에는 물티슈지. 이게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또 책 그 부분 읽었을 때도 되게 너무 좋다면 읽었거든요. 근데 또 준바키님 목소리로 듣는 그 책의 부분 또 다른 남이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이 되게 절절해요. 뒤쪽에 죽음을 가면서 나 죽으면 딴 사람 꼭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욕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에이지는 만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도 너무 절절하고 사랑을 느꼈죠. 그 장면에서. 축사 이거 되게 좋다. 저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 축사로. 이거 누군가 결혼하시면 그리고
이게 섬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맞아요. 내가 왜 한국 어. 책을 제목 잘 지었냐 생각을 했냐면 섬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솔레이티드 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설명했던 게 책 읽는 사람이 결국 혼자가 아니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책 읽는 사람 넌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책이랑도 교감하는 거고 책을 읽는 사람과도 교감을 하기 때문에 섬이라는 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분명히 그거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교류가 적은 섬을 인간도 하나의 섬으로 본 거죠.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이 섬을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는 섬에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관 누구야 램비에이스는 떠나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의 은퇴한 삶을 다른 섬에 다른 그치. 곳에서 즐겁게 보낼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내가 자란 곳은 섬이고 내가 있을 곳은 섬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안에서 또 다른 삶을 계획하는 거 봤을 때는 섬 하나로 인간을 봤을 때도 또 시각을 섬을 너무 고립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고 맞아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건 다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인생 살 보면은 때. 한글로 참 책을 잘 번역을 진짜 지었어. 잘했네요. 너무 잘 지었어. 섬, 서점 그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맞아. 딱 아, 들어갔어. 역시 번역의 중요성. 번역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소설 결말에서 제가 스포할 거 다 했어요. 했는데 결말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건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오. 램비에이스 관점으로 아니면 마야? 네, 뭐 나오진 않겠지만 음. 약간 그냥 열린 결말 그치.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뭔가- 그리고 어. 완벽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뜨내기 결말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약간. 맞아. 뜨내기 결말. 그러니까 이게 쓸데기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내용이 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내용이 막 저희가 약간 막 이렇게 얘기해도 막 소설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하게 느껴질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좋다고 느낀 부분은 그냥 구성이 너무 좋으면서 그 구성 안에 내용이 있어서 더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이라고 표현했던 게 맞아요. 맞아요. 금마키님 얘기하세요. 저 너무 비슷한 지점인데 저 그 말씀드렸다시피 2주 동안 30페이지 읽었거든요. 너무 안 읽혀가지고 그리고 조금 한 나 100페이지 원망했겠네. 오마키는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이 생각했어요. 진짜 언제 다 읽어? 아니 왜냐면 오마키님이 계속 이 책을 언급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진짜 좋나 보다 하는데 안 읽히니까 자꾸 이게 뭘까? 불신. 오마키 불신. 그러니까 100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도 뭔가 떡밥 계속 나오고 떡밥. 그리고 이게 약간 중간까지는 약간 클리셰처럼 얘기가 좀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 막 괴팍한 서점주의. 맞아. 그리고 막 고립된 곳에서 어. 막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데 막 어떤 아이가 자기 삶에 찾아왔어. 그러면서 또 바뀌어. 그러면서 로맨스도 흘러가네. 이거 그냥 약간 아침 드라마 필이 나는 거야.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다가 계속 읽어가는데 그 묵직함이 확 와닿는 부분이 점점 생기더니 끝에 갈수록 한 방에 이렇게 와닿는데 너무 찡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쓰는데 정말 찡했어요. 나 지금 갑자기 소름 돋았어. 왜? 이 작가 진짜 대단하네. 어. 자기가 싫다라고 했던 모든 요소를 이 책에 다 녹여가지고 그쵸. 작품을 만들어버렸잖아. 맞아요. 이거는 자기를 뛰어넘은 얘기 아니에요? 그쵸. 되게 똑똑한데? 우리가 좋아하는 똑딱하신 분이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책에서 얘기했던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면 사람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한 책만 가지고 이 작가를 평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에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제인 영이고요. 비바제인 맞아요. 한국어 그치. 한국어 비바제인이에요. 비바제인이에요. 비바제인이란 책인데 이 책도 보니까 구성이 또 다른 스타일이야 얘랑. 우리 이거 보면서 남자가 작가인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여자들 이야기거든요. 시각을 또 되게 특이하게 나눴어요. 단순하게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제가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이 책은 그 여자들이 4명의 시각으로 나눈 책인데 정치인과의 섹스 스캔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친숙한 부분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정치 스캔들의 피해자인 거지. 왜냐하면 정치인은 살아남고 자기는 매장당했으니까.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엄마와 그 다음에 이 여자 주인공 정치 스캔들의 여자 주인공 젊은 여자의 딸 그리고 정치 스캔들의 정치인의 부인 이 4명의 여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왜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시간을 4가지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는 중에 엄마 이야기, 본인 이야기, 딸 이야기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따라가요. 그래서 구성이 천재다. 뭔가 드라마 한 편 보는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다 안 봐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여자는 구성력은 뛰어나다. 그거를 느꼈어. 네. 그 책을 읽어보고 또 이제 나중에 비교하는 맛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페미니즘으로 흘렀으면 제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각을 펼쳐놔서 되게 잘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거 책은 제 탑5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좋은 책 읽었습니다. 너무 약간 진짜 운명처럼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이제 큰가키님 또 이제 올해의 책 바뀐다 또. 아니 이제 올해의 책이 장르가 여러 개 장르가 여러 개 있잖아. 왜 맞아. 하나씩 해야 되잖아. 맞아. 올해의 에세이, 올해의 소설 있잖아. 이거는 올해의 논픽션이었고 소설. 그때는 맞아. 너무 감격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고요. 이분 아시죠? 한번 우리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작가였어요. 작년에 우리 독서 모임 책 중에도 하나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맞아.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열정 책보다는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준바퀴 큰 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